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주주님들, 이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우리가 눈여겨보자면 이 실적 개선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근데 이 올해 과연 이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, 우선 이 실적이 개선이 되려면 이 엔저 부분을 좀 벗어나야 돼요. 이 부분을 벗어나야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추후 실적 개선은 물론 이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어느 정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한 이슈와, 그리고 우리가 이 앞으로 어떤 이슈에서 또 주가 모멘텀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고, 올해 실적 개선이 가능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, 오늘 한번 이 한 가지 엔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중요한 만큼 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, 오늘 간략하게 이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부분을 보면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 고관절염 치료제 TGC를 일본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서 주가에 좋은 모습을 나타내줬지만, 여전히 이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과, 그리고 현재 지표적인 적자 폭에 이 현재 기업의 이런 인지도, 이런 신뢰도가 좋지 않은 모습에 있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주가의 재돌파하기 위해서 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? 현재 TGC에 대한 이런 재료는 나왔어요. 그럼 여기에 부분에 있어서 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, 이 무엇보다 이 특허가 등록이 완료된 만큼 식약처 등 이제 식약처 허가 승인을 받고 이 실적 부분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현재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인 이 신약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. 어떤 거냐? 바로 이 KLS 2031, KLS 이 301이 이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이 약은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 유전자 치료제로 현재 미국에서 1 이상 현재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어요. 근데 여기에 중간 결과가 이제 작년에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공시에 적혀 있는데요. 이 공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총 연구 기간 104주 중에서 이 이중맹검 치료직 기간이 52주 차까지 발생한 이 부분에서 이상 반응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근데 치료 후에 이제 이상 반응을 경험한 이 대상자 수는 이 KLS 2031, 이 저용량 투여군 이제 2명과, 그리고 중용량 투여군 4명, 그리고 고용량 투여군 4명, 위약군 6명, 총 16명이 나왔다는 거죠. 이 중 치료 후 이 발생 이상 반응 환자가 2명이고, 이 고용량 내에서 이제 1명 이제 발현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, 이제 경증으로 증상 발현이 했고, 이 부분은 이제 2주 내에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. 또한 이 약군 한 명이 이제 두통과 이 다한증을 경험했다고 하는데, 여기 임상의 목적이 내약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지만, 이 약을 먹었을 때 그 후 치료를 받고 그 다음 중에 이제 반응 환자가 어느 정도 좀 불확실하게 소량 나왔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약 용량에 따른 이 딩통 효과가 관찰된 이 부분이기 때문에, 여기에 있어서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를 2024년 상반기에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. 그럼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여기에 대한 이 결과 부분이. 근데 이 결과 부분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이면 우리가 주가 상승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, 여기에 대해서 중간 결과마저 좀 약간 이렇게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살짝 있었지만, 이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 마저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린다 하면은 이 주가 하락에 있어서 좀 크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이 임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가 좀 상시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이제 올해 상반기예요.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곧 터지지 않을까. 또 최근에 일본 이 TGC 특허 등록을 한 만큼 이 기술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볼 수는 있는 부분이고,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또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현재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유동자산에 이 현금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.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특징인데,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,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연구 개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적자폭은 좀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신약 개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고, 현재 이 API 원료 의약품이 이제 환율 때문에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반영되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다?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 엔저 효과로 인해서 그렇죠.
보시면 이 지속적인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1,000원 이하의 얼마였을까요? 이 1,100원이었습니다. 아니면 1,200원 수치였고요. 근데 현재 이 1,000원에 거의 800-900원 한다라는 거죠. 900원 정도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만약에 이 API 원료 의약품이 현재 일본에서 대략 매출 비중을 99% 차지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 엔저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엔화로 받으면 이 한국으로 와서 이제 환전을 하거나 이 달러로 환전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. 이런 부분에서 마진이 크게 남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는 제 생각이 들고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 샴푸에 들어가는 이 비듬 억제제가 이제 세계 3위권입니다. 근데 올해 이제 미국 판로를 좀 개척을 해서 이 실적 부분을 어떻게든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건 이 매출액이 정말 증가를 하는지 그리고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연구개발비에 사용을 하면서 적자의 폭인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적자 폭이 이 연구개발비로 좀 든다면 괜찮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 원가제가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왜냐 이번 실적에서도 이 원가제가 상승하면서 더 큰 폭으로 마이너스 폭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가 구조마저 개선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이 차트 형황을 보신다면 이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이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. 이 좀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가가 좀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 과거의 이 거래 대금 그리고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 상당한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게 된다 하면 지속적으로 이 매도 물량과 함께 윗꼬리를 타는 형태를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실적 개선이 일단 중요하고 이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와야 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또 무엇보다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조정을 받고 하락하는 폭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라인은 이 최근에 매물대를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.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.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아래 꼬리를 달면서 보시면 이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 지지 라인을 받아줬던 이 구간과 또 이 폭 다음으로 이 하방까지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소화하면서 21선 돌파를 하고 다시 여기서 행보를 어느 정도 하다가 이렇게 과거처럼 241선을 돌파하려는 이 그림이 좀 나와줘야 좀 앞으로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